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낳고 뭐하냐? 차라리 이혼해. 저는 정말 이 집 며느리로 잘하고 싶었는데요. 20년 후 그 여자는 서울대 쌍둥이 아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고즈넉했습니다. 5대를 이어온 박씨 종갓집 사랑채에서는 시어머니 윤 씨가 족보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박동춘, 박동아, 박동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이름들이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집은 5대를 이어온 종손 집안이야. 알지? 그 무게. 윤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30대 초반의 며느리 민정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택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민정이 물기를 닦지도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급히 뛰어나왔어요. 네, 어머님.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민정의 얼굴에는 6년 동안 쌓인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유능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산골 종갓집으로 들어왔죠. 남편 도진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고 박씨 집안은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지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도진이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 이 지역에서는 손꼽히는 인재지. 윤 씨가 족보를 탁 닫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6년째 아들 하나 못 낳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겠어? 종손집에서 대가 끊길 판이잖아. 민정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으로 모든 걸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웠죠. 며느리가 팔자가 사나워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우리 도진이 잘못이 아니고. 윤 씨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사 때마다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종손집에서 후손이 끊길 거라고 수군거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민정의 가슴속에서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부부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만 지우는 걸까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진은 법무법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서울대학교를 나온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정 또 뭔 일이세요? 도진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피곤함만 묻어 있었어요. 6년 동안 반복된 이런 상황에 지쳐 있었던 거죠. 또 뭔 일이야? 며느리가 6년째 아들 하나 못 낳고 있는데 또 뭔 일이가 뭐야? 윤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는지 아니? 종갓집에서 후손이 끊기겠다고 다들 수군거려. 민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 탓하는 걸까요? 사랑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민정아,
너도 이제 좀 분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진마저 아내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 우리가 종갓집인데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민정의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6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꿈들을 포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낳고 뭐하냐? 윤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차라리 이혼해서 다른 여자 얻는 게 낫겠어. 우리 도진이 같은 좋은 남자 놔두고 애만 못 낳고 있으니 말이야. 그날 밤 민정은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골의 적막한 밤 공기가 흘러들어왔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만 들려왔어요. 손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도진이 조용히 건네준 그 종이를 바라보며 민정은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인 걸까? 민정의 마음속에서는 서러움과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해방감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새벽 4시, 민정은 종갓집 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6년 동안 살았던 그 집에서 가져올 건 별로 없었습니다. 추억도 정도 모든 게 메말라 있었으니까요. 차가운 산골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길,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진에게 매달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충분히 노력했는데 결국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다니 이보다 더 명확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서울행 기차 안에서 민정은 친정에 전화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딸이 이혼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민정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기업에서 6년 전에 퇴사했으니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어머, 이 언니 임신한 거 아니야? 분식집 사장이 어느 날 민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시네요. 민정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쫓겨났는데 이제 와서 쌍둥이라니요.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정말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계속 일해야 했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버텨나갔죠. 9개월 후 민정은 혼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처음 두 아기를 본 순간
민정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친자 확인은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도진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도진을 그대로 빼닮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위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해질게. 민정은 두 아기를 번갈아 가며 안아주었습니다. 큰아이는 민준, 작은아이는 민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박씨 성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이제는 민정만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민정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어요. 육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거든요. 새벽에 아이들 밥을 먹이고, 낮에는 시간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민정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5살이 된 민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깐 말을 잃었다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멀리 계셔. 하지만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민정은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내가 성공해야 아이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민정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가 함께 등원시켜주지는 못했지만 민준과 민석은 의젓하게 서로 손을 잡고 자기들이 알아서 등원했습니다. 형아, 오늘도 엄마가 일하러 가셨지? 응, 우리가 착하게 있어야 엄마가 기뻐하셔. 점심시간에는 늘 도시락이 하나뿐이었어요. 민정이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민준과 민석이 나눠 먹었습니다. 형아 먼저 먹어. 아니야, 민석이도 많이 먹어야 해. 두 아이는 서로를 챙기며 자랐어요. 민정은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책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법전을 읽고 또 읽었어요. 졸음이 와도 참았고 피곤해도 견뎠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그 한 가지 목표만으로 버텨냈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습니다. 비싼 놀이공원은 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민준과 민석이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면 민정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셋이면 충분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정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작은 법무법인에 취직했어요. 아이들도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특히 민준과 민석은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엄마, 우리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중학교 3학년이 된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민석도 따라서 말했어요. 민정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엄마가 뒷바라지해 줄게.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도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 안에 보관해둔 족보책이 떠올랐습니다. 종갓집에서 나올 때 몰래 가져온 그 책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 족보를 되찾을 날이 올 거야. 민정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민정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견뎌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워서 학교 보내고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일상이 반복됐죠.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우체부 아저씨가 왔어. 민석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이제 20살이 된 민석은 키도 훌쩍 자라서 아버지 도진을 빼닮은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도 함께 뛰어나왔어요. 쌍둥이지만 민준이 형이라서 항상 동생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님, 등기우편 2통 왔습니다. 우체부가 두꺼운 봉투 2개를 내밀었어요.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대학 입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죠. 엄마, 나 먼저 열어봐도 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의 고생을 지켜본 아이들이라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뜯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법학과에 합격했어. 민준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20년 동안 꿈꿔온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정말이야?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합격 통지서를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열어볼게. 민석도 서둘러 자신의 봉투를 뜯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소리쳤습니다. 나도 서울대 붙었어. 의학과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민정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두 아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대단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한 엄마를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예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맞아요. 이제 엄마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저녁 민정은 오랜만에 두 아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비싸지 않은 중국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어요. 짜장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민정은 웃으며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아빠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갑자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죠. 민석도 엄마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민정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너희 아빠는 서울대학교를 나온 변호사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똑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지. 민정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인연이 그렇게 된 거지. 너희 아빠는 너희가 태어난 줄도 모를 거야. 그렇다면 민준이 뭔가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울대에 합격한 걸 아빠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도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민정은 두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도진이 자신의 아들들을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그날 밤 민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족보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갓집에서 나올 때 몰래 가져온 그 족보 말이에요. 박동춘, 박동아, 박동수. 민정은 족보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도진의 이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없었죠. 민주나 민서가. 민정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 민준과 민석이 궁금해하며 엄마 옆에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민석이 족보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족보야. 너희 아빠 집안의 족보지. 민정이 설명해 주었어요. 5대를 이어온 종갓집 족보인데 여기에 너희 이름은 없어. 왜 없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날 때 너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너희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야. 그럼 우리는 아빠 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아빠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네요. 민석이 서운해하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잖아. 그것도 법학과와 의학과의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 족보를 되찾을 차례야. 민정의 눈빛에는 20년 동안 쌓인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엄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그 집 앞에 서는 거죠? 민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던 서울대 박씨 종손이 되는 거지.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꿈속에서도 두 아들이 졸업가운을 입고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추석 전날 밤 강원도 산골의 박씨 종갓집은 적막했습니다. 20년 전 그 화려했던 고택은 이제 을씨년스럽기만 했어요.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 최고의 명문가였던 이곳도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도진아, 제사상 차리는 걸 좀 도와줘. 70대가 된 시어머니 윤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윤 씨도 이제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후손 없는 종갓집의 무게가 그를 짓눌러 왔던 거죠. 네, 어머니. 50대 중반이 된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도 예전의 패기는 온데간데 없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성성했어요. 변호사로서는 여전히 성공적이었지만 집안일로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착잡했어요.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고 대가 끊긴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친척들도 이제는 발길을 끊었고 명절 때마다 텅 빈 집에서 둘이서만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5대째 이어져 왔는데 4대에서 끝나는구나. 윤 씨가 한숨을 쉬며 제사상에 음식을 올렸어요. 민정이 그 계집이 아들이라도 하나 낳고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민정이 떠난 후 몇 번 다른 여자와 만나보기도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나이도 나이였고 무엇보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민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죠. 그때 민정이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어땠을까? 도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며느리가 아들 못 낳은 게 잘못이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지만 도진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남아 있었어요. 민정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었거든요.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민정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제사상 차림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상님께 술을 올렸어요. 조상님들께서도 후손이 끊어져서 섭섭하실 거예요. 윤 씨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종손 며느리를 잘못 봤나 봅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 시간에 오지?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이 산골 마을에는 평소에도 사람이 별로 오지 않는데 말이에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 소리가 대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도진과 윤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혹시 친척들이 온 건가? 대문 앞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도진이 문을 열러 나갔는데 대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여자는 고급스러운 갈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품격 있는 차림새였지만 어딘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여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도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그 목소리, 바로 민정의 목소리였거든요. 민정이야? 오랜만입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민정은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우아해 보였어요. 고생한 흔적보다는 성숙한 여성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도 불이 나게 문 앞으로 나왔어요. 민정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20년 전 쫓아낸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희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민정이 뒤에 서 있던 두 청년을 앞으로 불렀어요. 민준아, 민서가 인사드려라. 두 청년이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도진과 윤 씨는 숨이 막혔어요. 두 청년의 얼굴이 도진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도진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아들들입니다. 쌍둥이에요. 민준이와 민석이라고 해요.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럼 내가 손자가 있었다는 거야? 20년 동안? 민정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저희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도진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민정이 가방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민준이는 법학과, 민석이는 의학과예요. 도진과 윤 씨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어요. 특히 윤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원했던 서울대 출신 종손이 이미 2명이나 있었던 거죠. 어머님, 저희 아이들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서울대 박씨 종손입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 씨가 들고 있던 족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순간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떨어진 족보를 주워들고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20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너 따위가 무슨 자격으로 이 문 앞에서. 윤 씨가 민정을 가리키며 고함을 쳤습니다. 20년 전에 이 집에서 쫓겨난 주제에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손에 든 족보를 움켜쥐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침착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라면 그 소리에 기가 죽었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민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무슨 사실이야? 윤 씨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박씨 피가 아니야. 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들을 우리 도진이 아들이라고 속이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민준과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이런 말은 너무 심했거든요. 하지만 2 청년은 참고 견뎠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진은 윤 씨와 민정 사이에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 청년의 얼굴이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 윤 씨가 도진에게도 화를 냈어요. 내가 제대로 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때 민정이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민정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제가 20년 동안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혼자 키웠다고? 그럼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한 거야? 윤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그때 도진이 2 청년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정말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표정이나 서 있는 자세까지도 자신과 똑같았어요. 당신, 정말 저 아이들이 내 아들이야?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친자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민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윤 씨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그런 아이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족보에도 이름이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손자라고 인정해? 그 순간 윤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족보를 펼쳤어요. 그리고 갑자기 족보의 마지막 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족보에는 영원히 그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어머니, 도진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어요. 족보를 찢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윤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이 집안은 끝났어. 끝났어. 윤 씨가 찢어진 족보 조각들을 바닥에 뿌리며 주저앉았습니다. 5대를 이어온 종갓집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민준과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들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게 해드려서. 가까이 오지 마. 윤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너희들은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족보에도 이름이 없잖아.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윤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진은 바닥에 흩어진 족보 조각들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족보가 이렇게 찢어지다니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손자들이 생긴 게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 20년이나 늦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야. 윤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종손집에서 대가 끊겼다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늦지 않았다고? 윤 씨가 민정을 쏘아봤어요. 내가 20년 전에 아들을 낳고도 말하지 않았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늦지 않았다고?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그때 민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그때 저희를 임신한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민준도 동생을 도우며 말했어요. 저희가 태어난 후에도 연락드리지 않은 건 할머니가 저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흐느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그 기쁨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20년 동안의 서운함도 있었거든요. 도진이 민정에게 다가갔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몰랐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알았다고 해서 달라졌을까요? 민정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어차피 같은 결과였을 거예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윤 씨가 찢어진 족보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복원하지? 조상님들께 어떻게 사과하지? 평생 지켜온 족보가 자신의 손으로 파괴됐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갓집은 깊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찢어진 족보 조각들을 끌어안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진은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민정과 두 아들은 마을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민준이 여관방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민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좀 더 천천히 접근했어야 했는데.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 그리고 어머님의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돼. 20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준과 민석은 일찍 일어나서 종갓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형, 아빠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곳이겠지? 민석이 고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도 여기서 자랐으면 어땠을까? 두 형제는 고택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와 헛간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죠. 여기 들어가 봐도 될까? 민준이 창고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창고 문을 열어보니 온갖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농기구, 부서진 가구, 그리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와, 정말 오래된 것들이 많네. 민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구석진 곳을 뒤지던 민준이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와 테이프 몇 개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20년 전 날짜였어요. 형, 이거 우리 태어난 해잖아. 민석이 테이프를 자세히 보며 말했어요. 민준도 신기해하며 그 테이프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뭘 녹음해 놓은 걸까? 들어볼까? 오래된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지만 곧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도진아, 민정이 그 계집이 임신했다더라. 윤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목소리였지만 확실히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어. 어머니, 그럼 다행이네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도진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과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어요. 다행이라고? 윤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그 여자 애미가 되는 건 싫다. 우리 집안 혈통이 더러워져. 그 말을 들은 두 형제는 충격에 빠졌어요. 테이프는 계속 재생됐습니다. 차라리 애가 없어야 집안이 산다. 그 여자한테 아들이 있으면 평생 우리 집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윤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도진이 물었어요. 민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어쩌죠? 윤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 여자를 내쫓는 거야. 아이는 우리가 키우고. 민준과 민석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처음부터 엄마를 쫓아낼 계획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딸을 낳으면? 도진이 다시 물었어요. 딸이면 더 쉽지. 그냥 둘 다 내쫓으면 돼. 어차피 딸은 우리 집안 후손이 아니잖아. 윤 씨의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결국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테이프가 끝나자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준과 민석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진심으로 미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형, 이게 정말이야?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이 얘기를 알고 있을까? 두 형제는 그 테이프를 들고 여관으로 돌아갔어요. 민정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들어보세요. 민준이 테이프를 내밀었어요. 민정은 의아해하며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들이 상황을 설명해 주자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테이프를 들어본 후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일의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고 계셨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 알았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때의 상황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때 갑자기 여관 문이 열리더니 도진이 들어왔어요. 어젯밤 내내 술을 마신 듯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아빠. 민준과 민석이 도진을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진도 두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도진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너희들을 몰랐던 아빠를 용서해 다오. 민정이 테이프를 도진에게 보여줬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창고에서 찾은 거예요. 도진이 테이프를 들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도진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민정아,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도진은 처음으로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도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역 유지들이 모인 족보 복원위원회가 박씨 종갓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 중 하나인 박씨 집안의 족보 복원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지역사와도 관련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위원회 회장인 이승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박씨 집안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족보가 훼손됐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고 싶소? 도진이 지난 일주일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20년 전 며느리가 떠나간 일부터 최근에 손자들이 나타난 일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시고 족보를 찢으셨습니다. 그럼 지금 그 며느리와 손자들은 어디 있소? 이승한 회장이 물었어요. 도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과 민준, 민석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세 사람은 정중한 차림으로 위원회 자리에 들어왔어요. 민정은 단정한 원피스 정장을 입었고 두 아들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정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민준과 민석도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어른들이 두 청년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이 두 청년이 그 유명한 서울대 쌍둥이로군요.
이승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법학과와 의학과라고 들었는데 정말 훌륭하네요. 박 씨 집안의 자랑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김노인이 민정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소?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혈육은 혈육이 아니오. 민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날 때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는 연락드리기가 어려웠어요. 민정은 자세한 사연을 말하지 않았지만 위원들도 대략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승한 회장이 윤 씨에게 물었어요. 윤 씨, 이제 손자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윤 씨는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새로 생긴 미안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승한 회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8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족보에 남겨야 할 건 피가 아니고 정신일세. 회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가 20년 동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 서울대까지 보낸 정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박씨 집안의 정신 아니겠소? 위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나이 많은 어른들은 민정의 고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니 훌륭할 수밖에 없죠. 이승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을 보십시오.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런 후손이야말로 집안의 진정한 보물 아니겠소? 민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저희는 박씨 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박씨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집안의 혈통이고 조상님들의 후손입니다. 민석도 형의 말에 이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서울대에 합격한 것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모두 박씨 집안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위원들은 두 청년의 진정 어린 말에 감동했어요. 특히 이승한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좋소, 아주 좋아.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종손의 자세입니다. 그럼 족보 복원은 어떻게 하시겠소? 위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이승한 회장이 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 씨가 결정하셔야죠. 할머니가 인정해야 손자들도 당당하게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윤 씨에게 쏠렸어요. 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민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야.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많이 틀렸구나. 그리고 갑자기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님, 민정이 깜짝 놀라며 윤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끝까지 말을 마저 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민준과 민석도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를 진짜 손자로 인정해 주세요. 두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에 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 손자들이다. 윤 씨가 두 청년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20년 동안 못 본 게 한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승한 회장이 박수를 쳤어요. 좋습니다. 이제 족보 복원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준, 민석 두 청년을 박씨 집안의 정식 후손으로 등재하겠소. 그날 오후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졌어요. 깨끗한 종이에 붓으로 정성스럽게 쓰인 족보에는 민준과 민석의 이름이 당당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자신들의 자리였어요. 쌍둥이들은 마지막으로 제사상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조상님들 늦었지만 인사드립니다. 할머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박씨 종갓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낡은 기와지붕은 깨끗하게 보수됐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택 입구에는 푸른 꿈 청소년 장학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전하게 도착했나요? 한복을 입은 민정이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된 민정은 재단 원장으로서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오는 아이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젊은 직원이 물었어요.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15명, 부산에서 8명 올 예정이에요. 모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이죠. 이 재단은 민정이 3년 전에 설립한 것이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함께 멘토링을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도왔어요. 엄마, 저희도 왔어요. 대학원생이 된 민준과 민석이 손에 책과 과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두 형제는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민정이 두 아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민주는 서울대 법학과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민석은 의학과 4학년으로 장래 소아가 의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형들 왔다. 재단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민준과 민석은 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오늘은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중학생 여학생이 민석에게 물었어요. 민석이 과자 봉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부 말고 같이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형아가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줄게. 그때 재단 후원회장인 도진이 들어왔어요. 지난 3년 동안 도진은 이 재단을 위해 법무법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후원해 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아빠, 민준과 민석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진도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정아, 오늘 이사회에서
내년 예산이 통과됐어. 도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년에는 5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저녁 무렵 윤 씨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어요. 이제 75세가 된 윤 씨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가끔 이렇게 재단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윤 씨를 반갑게 맞았어요. 윤 씨는 이 아이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자신이 못다한 할머니 역할을 이 아이들을 통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가들, 공부는 잘하고 있니? 윤 씨가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 민준 형이랑 민석 형이 도와줘서 수학이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윤 씨는 민정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 민정이 윤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윤 씨, 도진, 민정, 그리고 민준과 민석까지 5명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할머니, 요양병원에서 편지 쓰신다고 들었는데요. 민준이 물었어요.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평생 이야기를 써보고 있어.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윤 씨는 지난 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손편지를 써왔어요. 특히 민정에게 미안했던 마음과 두 손자에 대한 사랑을 글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 읽어봐도 될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윤 씨의 편지가 완성됐어요.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피보다 진한 사랑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민정이가 20년 동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보여준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민준이와 민석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란 것을 보니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우느냐인 것 같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적어놓는 책이 아니다. 그 가문의 정신과 사랑을 이어가는 기록이다. 민정과 민준, 민석이야말로 우리 박씨 가문의 진정한 보물이고 이들을 통해 우리 집안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1년 후 새로운 족보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이름만 적힌 족보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이야기와 업적까지 함께 기록된 특별한 족보였습니다. 족보의 뒷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정과 그녀의 두 아들, 민준과 민석.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었으며 그 성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박씨 가문의 진짜 시작이며 우리가 후세에 전해야 할 진정한 정신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민정은 그 족보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2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정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민중과 민석은 그날 저녁 조상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조상님들,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박씨 집안의 명예를 빛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족보에 없던 이름들이 당당히 자리를 찾았고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